새로운 시선으로 야구의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진단 주제를 갖고 오셨을 텐데요. 류 단장님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지난주에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왔더니 네. 조금 막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뭐 티격태격 해갖고 티격태격을 해야 되나? 일방적으로 우리 뭐였죠? 지난주? 그거 이제 그 버하겐 버하겐. 그렇죠. 리걸 이슈에 관련해갖고 네,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건데, 저도 있었지만 그런 거 어려운 거 안 해야겠다. 네. 그냥 단순하고 무식한 걸 해보자. 무식하대 또 이 정도. 그냥 그 뒷말을 붙이지 말아야죠 선생님. 편집해주세요. 단순하고. 왜냐하면 욕 먹을 수 있는 주제예요 이거. 어떤 아니, 거? 예상하는 거니까. 이거. 이거? 그 예상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지금 6일날 오전 9시에 그 MLB 네트워크에서 공식 발표하잖아요. 이게 좀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 일정 때문에 제가 회장을 하고 있어서 네. 조율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이제 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웃긴 거는 일본하고 미국은 일본은 개최국이고 뭐 미국은 자기네 주체니까 여기는 로스터를 마음대로 해도 된대요. 발표를. 엥? 마음대로 했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큰 그림이 미국 그 지금 MLB 사무국의 큰 그림이 우리가 6일 오전 9시에 4일 오후 2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엔트리 받고 6일 오전 9시에 일괄 발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코리아 누구나 합니다. 대만 누구나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발표의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시키겠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엔트리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팀 감독하고 기술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원래 애초는 시간이 좀 뒤에 좀 두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된다. 바로 뒤에 붙여야 된다. 왜냐면 그쵸. 1시간 정도 기자들이 엔트리 가지고 기사를 쓰고 바로 붙여가지고 그 기술위원장하고 대표팀 감독의 설명을 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10시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SNS에 그냥 발표해버려요. 누가 합니다입니다. 누가 합니다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근데 건지 지난 2023년 WC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뭐 흥행이 될 수도 있고 지네 방송 뭐 그 스케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좀 이해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의 로스터를 되게 궁금해하진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냉정하게 봅시다. 그렇죠. 미국 애들이 궁금해하겠어. 일본은 그래도 조금 관심 있을 수 있겠네. 일본은 관심 많죠. 일본은 있을 수 있겠네. 일본은 관심 많. 대만이나 일본은 관심 많은데 도미니카에서 우리 그러니까요. 명단을 그렇게 예의주시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뭔가 자기네들이 주최하는 대회고 MLB 사무국에서 뭔가 다 주무르고 싶어하는 이런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되네요. 뭐 이번에 일단은 규모도 커졌고 여러모로 뭐 힘을 좀 주는 것 같긴 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래서 4일 오후 2시까지 우리는 제출을 해야 하고 발표는 6일 이제 오전 오늘 9시. 무슨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 자세한 설명 10시에 들으실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일 오후 2시에 제출이면은 지금이 2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딱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 난 건데 거의 선택은 끝났겠죠? 저는 거의 끝났죠. 끝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선수 최종 혹시나 뭐 부상이 있는지 이런 거 그런 거. 체크하는 정도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조계훈 위원장하고 이제 좀 됐어요. 인터뷰 하는데 계속 이제 전화하고 오늘 기사가 나갔는데 연락하고 이런 게 다 그거더라고요. 캠프에서 혹시나 선수들이 지금 소속팀에 합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데일리 보고를 계속 받더라고요. 이 선수가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부상이 있는 선수들을 좀 체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류 단장의 월요 진단 주제는 두 분이 생각하는 WBC 최종 명단 예상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다고 먼저 저희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류 단장 픽과 정세영 기자의 픽 동시에 한번 만나 보시죠. 먼저 류성규 단장 예상 WBC 최종 엔트리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 포수는 별로 제가 고민을 안 했어요. 네. 그냥 끝났어요. 아마 저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포수는 두 명이 거의 확실할 것 같고 투수, 내야수, 외야수는 약간 좀 헷갈리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고우석은 왜 색깔? 고우석 안 했어요? 저요? 네. 저 안 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그러니까, 어긋난 거죠? 그렇죠.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건데 왼손 투수를 누구를 선정하냐.
저는 이렇게 송승기하고 김영규하고 배찬승하고 세 명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 투수는 한 명 들어갈 것 같거든요. 손주영하고 한 명이 더. 그래서 저는 이 셋 중에서는 송승기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영규가 대표팀 경력은 있지만 작년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모습은 송승기가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배찬승은 조금 이렇게 좀 기복이 있는 편이니까. 그래서 저는 송승기를 선택했고 고우석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외야수는 저는 문현빈 대신에 홍창기를 뽑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고 내야수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하성이 빠지니까 네. 그 자리가 유격수를 넣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한 명 빼야 되거든요. 저 중에 한 명을 신민지를 빼야 되나 싶기도 하는데 그래도 현재 사이판 캠프 명단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네. 예, 유재현 감독 스타일이면. 네네. 예, 그러니까 박성환을 거기서 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면 박성환이에요. 박성환 들어가고 빼면 신민재 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현재 멤버들을 그대로 살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파, 아까 네. 그 뭐라 그러죠? 한국계 선수들. 한국계 선수 네. 4명은 다. 네, 다 넣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어서 바로 정세영 기자의 픽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 큰 틀에서 이 한국계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 4명이 모두 합류한다는 가정하에 네. 엔트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야수 쪽으로 가면 박성환 선수 만약에 위트컴 선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박성환 선수가 아마 그렇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위트컴 선수가 합류한다? 이 선수가 2루 3루가 포지션인데 마이너리그에서는 또 숏을 또 꽤 많이 봤더라고요. 대표팀에서 그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또 외야로 또 가능한 쓰임새가 많은 선수라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이 라인업을 그대로 갖고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루는 문보경 선수가 맡을 것 같고 그 신민재 선수는 쓰임새가 많아요. 일단 네. 뭐 발 수비도 그렇고 뭐 2루 안정이긴 한데 그런 쓰임새로 가져갈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인 엔트리 구성을 자체를 일단 사이판에 29명 송성문 선수가 빠졌으니까 28명 그 기본 틀에서 누구를 뺄 거냐라고 이제 저는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계 그리고 한국인 메이저리그가 저는 6명에서 7명 정도 합류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기본도를 두고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단장님하고 다른 포인트 김영규 선수는 왼손에서 지금 전문 불펜 그다음에 경험을 가진 그 점에서 저는 김영규 선수는 또 대표팀에서 그간에 또 요긴하게 계속 엔트리에 들어섰고 활용을 했었던 점, 1차 캠프를 갔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저는 넣었었고요.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고우석 선수하고 이제 대체를 좀 한다고 했을 때 네. 김태균 선수는 들어갈 거예요. 고우석 선수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대표팀에서 선발을 할 때. 이 선수가 현역 빅리그도 아니고요.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소속이고 이런 점들. 그리고 대표팀 감독이 유지영 감독이 아니고 만약 다른 감독이었으면 모르는데 유지영 감독 결국 LG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LG 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부분들이- 아니면 다 현역 빅리거들 지금 메이저리그가 오는데 마이너리그가 합류를 한다? 그럼 팬들이 봤을 때 물론 고속 합류해서 좋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고속을 알잖아. 그렇죠. 사실은. 예, 다 다른 그런데 나라라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내 새끼 챙긴다는 네네. 눈치 비난 보기 여론이 때문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또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아까 외야수 문현빈. 네, 문현빈. 네. 문현빈인데 홍창기 문현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근데 홍창기 선수가 작년에 이제 뭐 풀이 아니었잖아요. 부상이 있었고 물론 지금 다 완쾌가 됐고 홍창기 같은 타자가 필요합니다. 국제 대회에서 우리 리그에서. 근데 지금 문현빈 선수의 이 성장이 보면 지금 완전 지금 야구가 재미있을 때예요. 네. 완전히 지금 무상향을 그쵸. 이제 이 경사도가 완만하게 가는 게 이렇게 네.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선수는 대표팀에 한번 넣어서 최근 퍼포먼스 특히 공격으로 본다면은 문현빈이 맞죠. 그렇죠. 예. 빠따 뭐 맞히는 데는 네. 수베로 감독이 제가 이 선수가 처음 2022년인가 23년에 합류했을 때 그 얘기 딱 했거든요.
이런 타자 메이저리그에도 없다라고 했었던 신인한테. 그래서 문현빈 선수를 좀 넣었고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문현빈이 뭐 홍창기 대신 들어갈 만해요. 그렇죠. 네, 네, 들어갈 만한데 저는 이제 그 대표팀 입장에서 코칭 스텝 입장에서는 고우석을 빼기가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한국계 해외파 4명은 다 이렇게 뭐 유지원 감독이나 조계현 위원장이 미국까지 가서 뭐 설득했어요. 유니폼까지 그러니까 어머니 유니폼까지 이름 새겼다고. 네, 새겨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선수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적극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근데 마찬가지로 고우석 선수는 사이판 캠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판 캠프에서도 평이 괜찮은 편이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평도 괜찮은데 거기서 빼버리면 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기량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빼야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LG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된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현역 빅리거가 아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성을 보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독 입장에서는 적극성을 보이는 선수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간절하죠. 네. 그 진짜 저도 오히려 네. 약간 단장님 의견이 좀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 엔트리에서 또 네. 단장님하고 차이가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 단장님 거. 송승기하고 김영규잖아요. 네. 손승기하고 이제 손주영 둘이 다 LG인데 자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거의 겹친다. 그리고 그거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LG에서 너무 많이 투수를 빼가서 네. 유영찬 선수도 사실 엔트리에 있었지만 뺐거든요. 이게 한 팀에서 네, 그러니까. 이 시즌 전에 그렇죠. 부담이죠. 너무 큰 3명, 4명 이상 데리고 가면 사실 모구단 같은 경우에는 투수들을 데리고 가니까 이 선수들은 한 달 정도는 돌아와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구단들의 그 생각은 시즌이잖아요. 우승하는 거잖아요. WBC는 국가를 위해서 선양하는 건데 그래서 이 한 팀에 좀 너무 많이 몰려 저도 있으면 그건 고민했어요. 자완이라는 그러니까 점. 송승기가 또 LG니까 손주영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송승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송승기하고 김영규를 비교해 보면 작년 모습은 송승기가 낫었잖아요. 낫죠. 예,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불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영경혁 감독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독들이 대표팀 많이 가는 거를 조금 꺼려하거나 부정적인데 맞죠. 영경혁 감독은 되게 적극적입니다. 네. 근데 차단장은 비관적이야. 차단장이 아니고. 차단장은 비관적인 것 같아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둘이면 같은 유형이라고 쳤을 때, 같이 왼손이라고 쳤을 때,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안 될 것 같지 않을까. 한 명. 그런 의미에서. 그죠.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형평? 안배를 좀 할 것 같다. 좀 그런. 그렇게 확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확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손주영이 좀 더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좀 줬고 송승기는 지난해 잘했습니다. 네네. 신인왕 후보까지 그렇죠. 언급이 됐었던 선수고 했는데 보여준 게 너무 이제 물론 포스트시즌에서 좀 모습도 괜찮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좀 포인트가 좀 달랐다. 근데 의외로 배찬승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구가 빠지고 배찬승이 그러니까. 하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송승기가 LG가 너무 선수가 많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인정하고요. 근데 김영규 대신에 배찬승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과감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표팀의 그 시선 자체가 올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 좀 약간 나고야 대회는 좀 열애적인 얘기고, 네, 아시안 게임. 프리미어고 또 올림픽까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길게 좀 봤을 때는 이제 배창수 선수의 국제 경험을 입히는 경험치를 먹이는 쪽에 또 기술위원들이나 이쪽에서 좀 얘기가 많이 오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유형이 다르니까. 그렇죠. 지금 김영규, 송승기하고 좀 유형이 다르거든요. 배찬승은. 그러니까 배찬승, 정우주, 문현빈 이런 이렇게 조금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등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영규 대신 오히려 배찬승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이제 두 베테랑 무조건 갈 것 같아요. 네. 노경은 네. 뭐 유현진은 유현진, 유현진은 무조건 인이고 노경은 선수도 무조건 큰 변수가 없는 한 네. 가는 걸로 확정이 되고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데인 더닝 같은 네. 경우에는 FA였어요. 최근에 시애틀 어. FA여서 네. 대표팀에서도 좀 이 선수 합류할 수 있겠어. 왜냐면 FA 자격이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새 팀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캠프 때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온다고? 그렇다고 해서 데인 더닝이 막 10승이 완전 보장된 투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위원회 이쪽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설마 했는데 오히려 데인 더닝이 가서 저기를 설득을 했대요. 구단을. 내가 가고 싶다. 나 보내줘. 네. 그만큼 이 대표팀의 진정성 있게 대표팀의 로열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네요. 이런 선수를 뺄 수 무조건 없지. 뽑겠죠. 네. 네, 무조건 뽑겠죠. 뺄 수 없지. 네. 네. 감사한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했고 위트컴 선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지금 대표팀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조경 단장 인터뷰 그 위원회 기사에도 썼지만 이 선수들이 정말 이 한국 피가 좀 있는데 엄마를 위해서 출전하고 싶다는 내 선수가 다 공통적으로 그 말을 한대요. 엄마에게 그리고 엄마를 초청해서 네. 내가 코리아 유니폼 입고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대요. 음. 그래서 뭐 토미 선수, 에드먼 선수 와서 뭐 했지만 그거보다 올해는 이 선수들이 또 조국을 그러니까 엄마의 조국을 위해서 그렇죠. 더 열심히 뛸 거다.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대회보다는 올해가 좀 더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내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앞서 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합니다. 댓글로 빨리 반박과 욕을 엄청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누굴 뽑아야지? 마음껏 적어주시기 야구 뭐도 모르는 그러니까,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네, 제가 이제 이런 것 상처 많이 때문에 받고 있죠. 네.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현빈이었어요. 또 문현빈 안 보면 또 하나 또 싫어한다 뭐 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감독이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최근 퍼포먼스로 보면 당연히 문현빈인데.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게 보면은 문현빈이. 네. 그래서 공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비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건. 그리고 아까 그 외국인 이제 데인 더닝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일정이 체코를 첫 경기를 하고 쉬고 일본하고 그다음 대만, 호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전은 누가 봐도 일본이 우리보다 전력이 윈 건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어느 감독이 일본전 버리고 가겠습니다. 절대 얘기 못 하고. 그럼요. 그럼 일본전에 어떤 선수를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데인 더닝 선수가 합류해가지고 좀 부담이 좀 덜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데인 더닝 선수를 저 선발 카드로 좀 밀고 물론 투구수 제한이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좀 항상 이제 왼손들이 일본전에 잘했죠. 물론 그게 2023년에는 완전 박살이 났지만 그래서 데인 더닝을 좀 앞에 선발로 좀 고정을 해놓고 뒤에 뭐 손지영 저 선수나 이쪽을 좀 하면서 약간 그래서 될 것 같다. 한 6회 정도 갔는데 박빙이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총력을 들어가고 아니었을 때는 보자 다른 선수들 이렇게 좀 들어가는 이런 플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인 더닝 선수가 한 명이 합류해주면서 약간 선발 로테이션이나 이쪽에 그리고 2023년에 갔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트라우마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스트라이크를 못 던졌는데 네. 오타리 막 화내고 있고. 네. 근데 또 이 데인 더닝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빅리그에서 또 뛰었으니까. 전략적 유연성이 확보가 되겠죠. 상당히 네. 좀 상당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